황용과 주자류 그리고 곽부가 함께 곽양의 방으로 들어가니 하인들이 탁자를 치우고 있었다. 추백부, 어머니, 언니, 이것 보세요. 손님들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황용과 주자류는 천년설삼, 쌍철나안, 흑옥팔찌와 다른 선물들을 보며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곽양은 무척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엽을 감아 나한 인형을 움직여 보였다. 인형들이 나한권을 마치자 황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양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엄마한테 다 말해보거라. 친구들이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재미있는 선물들을 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방금 알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한무구 언니가 창밖에서 꼬마 아가씨, 우리 함께 술이나 마실까? 하기에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모두들 들어와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고는 제 생일날에 또 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그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친구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선물을 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나도 그 사람들을 모른단다. 근데 전륜왕이나 백초선 같은 분들이 우리 영웅대연에 참석하겠다고 하시더냐? 아니요. 하지만 구사생이나 백초선 할아버지는 모두 아버지에게 감탄했다고 하셨어요. 또 한무구 언니와 성인 사태도 어머니가 여걸 중에 여걸이라고 하셨어요. 황용이 몇 마디를 더 물어보며 곽양의 표정을 살펴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 됐다. 그만 자거라. 황용은 주자류 곽부와 함께 방을 나왔다. 곽양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말했다. 어머니, 이 천년설삼은 정말 좋은 거래요. 아버지랑 반씩 나눠 드세요. 그건 백초선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니냐? 어머니 아버지가 절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태어난 거라 아무런 공이 없지만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받으세요. 황용은 딸의 말이 기특해 설삼을 받았다. 그날 영웅대연은 즐거운 분위기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곽정은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영웅이 단결해서 적에 맞서기로 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말투가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황용이 입을 열었다. 오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인사태, 백초선 등 7명이 양이를 찾아와 술자리를 같이 하고 갔어요. 그 말에 곽정은 깜짝 놀라 잠시 멍한 표정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생일 선물로 주었다는 천년설삼을 보니 정말 진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황용이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우리보다 발이 더 넓은가 봐요. 곽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성인사태, 전륜왕, 한무구 등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았다. 황용이 누나를 사르르 굴리며 말했다. 오빠, 깨방 방주를 미리 뽑는 게 좋겠어요. 양이 생일까지 미루다가 정말 백초선 등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저었다. 난 생각이 달라. 그대로 9월 24일에 방주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르는 게 좋겠어. 무색선사, 농아두타까지 모두 온다면 훨씬 의미 있는 행사가 될 테고 또 그만큼 몽골과 싸울 수 있는 전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겠어? 그 말에 황용이 미간을 찌푸렸다. 괜히 생일 축하한답시고 와서는 소동을 피울까봐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양이와 어떻게 교분을 맺었는지는 몰라도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그렇게 몰려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크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무림맹주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용아, 우리가 지금 몽골과 싸우는 건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잖아. 몽골에 대항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지. 그깟 무림맹주야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야. 만약 그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처리하면 되잖아. 당신의 타구봉이나 내 항룡시 팔짱이면 그들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곽정의 즐거워하는 모습이며 호기에 찬 말투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황용은 할 수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그러면 맹주 말씀을 따를게요. 이 설삼이나 드세요. 이 정도면 35년 공력과 맞먹겠어요. 아니야. 아이를 셋이나 낳느라 공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먹고 힘을 보충해야지. 두 사람의 마음 역시 여전했다.
한참을 서로 미루다가 마침내 곽정이 의견을 냈다. 적과 싸우다 보면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 이 설삼은 그 사람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자. 다음 날에도 영웅대연은 계속되었다. 곽양의 방에서도 다시 영웅소연이 펼쳐졌다. 황용은 딸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도록 미리 주방에 일러두었다. 곽부는 남편이 개방의 방주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정신이 쏠려 있어 동생의 엉뚱한 행동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며칠 동안 열린 영웅대연에서는 각지의 영웅호걸들이 힘을 모아 몽골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곽정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러나 몽골군 진영에서 오래 기거한 적이 있는 곽정은 몽골군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무림 인사가 힘을 모은다 해도 결코 화약과 화포를 당해낼 수는 없는지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웅대연의 마지막 날인 9월 24일은 개방의 방주를 뽑는 날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 성 서쪽에 있는 대교장으로 모여들었다. 대교장 중앙에 단을 마련하고 단의 남쪽으로 천여 개의 탁자와 의자가 줄지어 놓였다. 개방은 원래 노장로, 간장로, 양장로, 팽장로의 통솔을 받았다. 그중간 장로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고 팽장로는 개방을 배반하고 나간 후 자은에게 살해되었다. 노유각은 방주가 되었다가 이번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양장로뿐이었다. 지금은 양장로가 수석장로이고 그 밑에 3명의 장로가 더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8결 제자들이었다. 개방의 제자들은 단 주위를 둘러싸고 땅바닥에 앉았다. 개방 제자들은 거지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든 반드시 땅바닥에 앉는 게 개방의 규율이었다. 단 밑에는 이미 2000여 명의 개방 제자가 모여 있었다. 이들은 개방 제자들 중에서도 영향력과 무공이 모두 뛰어난 사람들에 속했다. 그중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사결 제자였다. 이 2000여 명의 제자는 각기 장로 4명의 통솔을 받았다. 손님 접대를 책임진 제자가 여러 영웅호거를 자리로 안내한 뒤 의식을 참관하도록 했다. 관중들이 모두 모이자 개방 제자들 중 8결 제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라를 입에 대고 길게 3번 불었다. 그러자 황용이 단 위로 올라가 예를 갖추며 인사했다. 저희 개방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영웅호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용은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그러자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했다. 저희 개방의 전임 방주였던 노방주께서는 인후하고 의를 지키며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 전 현산 양태부 묘에서 간사한 곽도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우리 개방의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 대군이 양양성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개방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해 나라의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나라의 큰 적을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자리에 모인 영웅호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다. 황용의 말이 이어졌다. 그러나 10만여 명이 넘는 개방의 제자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방주를 세워야만 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문과 무를 두루 갖춘 영웅을 개방의 방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양 장로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지명을 받은 양 장로가 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비록 머리가 백발이었지만 허리가 곱고 몸놀림도 가벼웠다. 단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에서 그의 무공이 결코 쇠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들 박수와 함성으로 양 장로를 맞이했다. 이곳에 모인 4~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무공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니 마치 천둥이 치는 것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 장로는 폭권의 예를 갖추어 답례했다. 이윽고 좌중이 조용해지자 양 장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 황 방주께서는 지혜가 넘치고 총명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극구 사양하시며 우리 4명의 장로와 8명의 8결 제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겨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말에 대교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10만이 넘는 개방의 제자들은
전국에 널리 흩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황방주같이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문과 무를 두루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방에 인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홍방주나 황방주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주처럼 모든 제자가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인품을 지닌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황방주께서 다시 한번 10만 제자를 통솔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했다. 개방뿐만 아니라 천하를 다 뒤져봐도 황방주만한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겠지. 양 장로는 좌중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뒤 말을 계속했다. 만약 황방주께서 거절하시면 끝까지 간청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머지않아 몽골 놈들이 양양성을 대대적으로 침략할 것입니다. 황방주께서는 곽대엽을 도와 적을 물리칠 대계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방내의 사소한 문제들로 심려를 끼쳐드리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다른 사람을 방주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방내에는 방주직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없고 황방주는 당분간 다른 데에 정신을 쏟을 틈이 없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바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물을 모셔와서 10만이 넘는 우리 개방의 제자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개방의 군산대회에서 황방주를 방주로 청거했을 당시에도 황방주는 우리 개방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된 후 우리 개방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군산대회 당시 황방주는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두들 감탄의 눈빛으로 황용을 바라보았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강호의 이름을 날리는 영웅호걸들이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방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여 감히 제안을 하건대 저희 개방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공을 겨뤄 그 자격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장로의 말이 끝나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늘 무공을 겨루는 건 서로 승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니 설사 서로에게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결코 상대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개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양 장로는 단호한 눈빛으로 좌중을 훑어보았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름대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한 문파의 장문이거나 혹은 한 방파의 방주 신분인 사람들이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당연히 개방 방주 자리를 놓고 다툴 수가 없었다. 또한 소속은 없지만 강호의 명성이 높은 무림 고수들도 쉽게 나서지는 못했다. 만약 섣불리 나섰다가 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터였다. 그리고 젊은 고수들 중에는 도전해보려는 자가 많았지만 먼저 나설수록 불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쉽사리 나서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부 연로하신 선배님들과 은둔 생활을 하는 고수들을 제외하고는 천하의 영웅호걸이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방의 명성을 인정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주십시오. 양 장로가 몇 차례 독촉하자 마침내 누군가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를 내지르며 단 위에 올라선 사람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 어찌나 키가 크고 몸이 비대한지 좋기 300근은 되어 보였다. 그가 올라서자 견고하게 만든 단이 휘청거렸다. 단 위에 올라선 그는 좌중을 향해 예를 갖추지도 않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근정 동대회라고 하오. 개방의 방주처럼 무거운 자리에는 관심 없지만 누구든지 나하고 붙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그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양 장로가 웃으며 말했다. 동대영, 이 자리는 무술대회가 아닙니다. 개방 방주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만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동대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봤자 결국 무술대회 아니오.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놓고는 왜 나한테는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오.
그 말에 양 장로가 막 대답을 하려는데 동대애가 공격할 태세를 갖추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댁이 나를 상대해주는 건 어떻소? 그 말과 함께 동대애는 다짜고짜 양 장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동대애가 다짜고짜 양 장로를 향해 주먹을 뻗자 양 장로는 뒤로 훌쩍 뛰어 물러났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찌 동대형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거지가 단 위로 뛰어 올라왔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거지는 개방의 6개월 제자로 양 장로의 사손이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으나 사조를 극진히 섬기는 제자인지라 천근정 동대애가 너무 무례하게 굴자 참지 못하고 나선 것이었다. 사조님께서 당신 같은 후배와 겨룰 수는 없으니 내가 상대해드리겠소. 조소이다. 동대애는 상대방의 이름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커다란 주먹을 내뻗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주먹을 살짝 피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러곤 바로 손을 뻗어 동대애의 목젖을 움켜잡았다. 목을 잡힌 동대애는 양손으로 목을 잡은 거지의 팔을 잡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동대애는 목을 잡히자 온몸이 마비되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오자서가 천근정을 들어 올려주겠소. 자신을 오자서라고 밝힌 개방 제자는 남은 한 손으로 동대애의 바지자락을 움켜쥐고는 그를 머리 높이 치켜들었다. 동대애의 벼로는 천근정으로 천근의 무게를 받쳐 들다라는 뜻인데 벼로에 걸맞지 않게 우스운 꼴을 당하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양 장로가 웃으며 오자서에게 명령했다. 어서 내려드려라.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오자서가 즉시 동대애를 내려놓고 단에서 내려갔다. 동대애는 얼굴색이 흑빛이 되어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가는 거지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이놈의 거지 새끼야. 어딜 가는 것이냐. 무기를 들고 다시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나 모두들 웃기만 할 뿐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들지 않았다. 그때 또 한 사람이 가볍게 단 위로 올라섰다. 단 끝에 발을 살짝 대고 서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조심하시오. 동대애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 영웅이 보는 앞에서 자기 무공을 선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런 동작을 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고 내뻗은 동대애의 팔을 잡아 바깥으로 꺾으며 맺혔다. 그러자 동대애의 몸이 단 밖으로 날아가 쿵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처박혔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잘생긴 이 남자는 바로 곽정의 제자 무수문이었다. 그러나 무수문의 기대와는 달리 이를 지켜보던 곽정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좌중들 역시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수문의 금나수법은 비록 교묘하고 멋스럽기는 했으나 자기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사람에게 기습을 가한 건 누가 봐도 비열한 행동이었다. 그때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3명이 단위로 올라섰다. 무수문은 곽정과 황용에게서 무공을 배운 데다 부친과 사숙에게서 일양지 신공까지 전수받았기에 젊은 세대 중에서는 고수반열에 들었다. 무수문은 동시에 3사람이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걸 보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3사람을 물리치면 내 무공 실력이 더 돋보이겠지. 무수문은 행여라도 3사람이 협공을 할까봐 통성명도 없이 3사람이 단에 올라서자마자 바로 달려들었다. 3사람은 미처 단 위에 자리 잡기 전에 공격을 받자 급히 손을 들어 막았다. 그러나 무수문은 틈을 주지 않고 장력을 날리며 3사람을 몰아세웠다. 3사람은 무수문의 장력을 피하느라 가운데로 몰렸고 서로 부딪히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자 실력이 저렇게 대단한 걸 보니 역시 곽대엽의 명성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셋은 원래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의 무공 내력을 알지 못했다. 그랬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와남평은 남편이 우위를 점하자 기분이 좋아 얼굴이 환해졌다. 그 모습을 본 곽부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빈정거렸다. 무형은 왜 저런 형편없는 자들한테 벌써부터 힘을 빼는 거야? 저러면 나중에 진짜 고수들이 나서면 상대하기 힘들 텐데 말이야. 와남평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 곽부와 말싸움하는 걸 즐기는 야율련은 곽부의 속내를 눈치채고 한마디 했다. 도련님이 먼저 조무래기들을 처리하고 그러다 힘에 붙이면 우리 남편이 나서서
또 한 차례 정리해주고 그러다 안 되면 그때 오빠가 나서서 나머지를 물리치면 언니는 손쉽게 방주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전곡을 찌르는 야일련의 말에 곽부는 얼굴을 붉혔다. 한편 황용은 대교장 주변에 개방의 제자들을 미리 배치해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와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곤 곽정 곁에 앉아 수상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사방을 살폈다. 성인사태, 한무구, 장일맹 등이 와서 소동을 부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방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양양에 온 것일까? 만약 어떤 음모가 있다면 왜 아직까지 아무런 징후가 없을까? 정말 양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을 리는 없는데. 생각에 잠겨있던 황용이 고개를 들어보니 무수문이 이미 두 사람을 담 밑으로 떨어뜨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힘겹게 버티고 있던 상대의 모습을 보니 길어야 5초씩 내에 패하고 물러날 것 같았다. 과연 누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